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던 앱이 다 좌우로 흩어지면서 위젯을 바로 볼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맥OS 소노마 다들 업데이트 하셨나요? 오늘은 컴맹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쉽게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OS 소노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화면 보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으로 가셔가지고요, 화면 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다양한 화면 보기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풍경, 도시 풍경, 수중, 지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셔플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화면 보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경 같은 경우 옆에 보면은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풍경은 총 61가지의 화면 보기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 풍경도 30가지의 여행지에 간 듯한 그런 화면 보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화면 보기는 이 배경 화면과 이어지는 새로운 연속성 배경 화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바이 화면 보기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면 이 화면 보기를 내려받기를 합니다. 다운이 되는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운이 완료가 되면은 해당 화면 보기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으로 화면 보기가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화면 보기 해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던 화면이 정지가 되면서 그 화면이 배경 화면이 됩니다. 자, 제가 움직여서 해제를 시켰어요. 그러면 약간 움직이다가 이제 정지된 화면으로 배경 화면이 설정이 된 거예요. 즉, 이렇게 화면 보기를 적용하면 항상 달라지는 배경 화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걸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팔라우의 해파리가 화면 보기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다가 해제를 하면 그 순간이 정지가 되면서 배경 화면으로 됩니다. 정말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꾸미는 재미, 취향 따라, 기분 따라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 보기 같은 거는 이 셔플로 다양한 테마를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이미 재생을 선택하잖아요. 그 전체 이런 화면 보기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매일 돌릴 수도 있고 12시간마다 돌릴 수도 있고 격일, 매주, 매달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화면 보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매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바탕화면에 뭐가 보이죠? 위젯이 배치된 걸 볼 수 있죠. 이번 맥OS 소노마에서는 아이패드, 아이폰에서 위젯을 적용하는 것처럼 위젯을 사용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젯 위치는 이렇게 자유롭게 바탕화면 어디든 다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위젯을 넣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트랙패드에서 두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면은 여기에 위젯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선택해 들어가면은 다양한 위젯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날씨 관련된 위젯, 네이버페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위젯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포인트는 아이폰에 위젯을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아이폰의 위젯들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 위젯도 설치를 해놓고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디데이 위젯도 설치를 해놨고, 그리고 배터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위젯들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위젯은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위젯도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센스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애플 뮤직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위젯들이 이 배경 화면에 맞춰서 살짝 흐려집니다. 실행하고 있는 그런 앱이나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게 은은하게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또 센스 있는 부분, 이렇게 사용하다가 만약에 이런 위젯을 보고 싶다 그러면 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내려서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애플은 이런 부분들을 또 간편하게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탕화면 여백 부분을 누르시면요,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던 앱이 다 좌우로 흩어지면서 위젯을 바로 볼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다시 누르면은 앱이 보이게 되고요, 누르면은 흩어지면서 위젯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랙티브 위젯을 지원을 합니다. 인터랙티브 위젯은 여기서 직접적인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이 조명을 저는 켜보도록 할게요. 선택하면 조명이 켜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눌러서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을 실행해서 따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이 위젯으로 다이렉트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정도로 맥OS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타임에 발표자 오버레이 기능이 생겼습니다. 자, 페이스타임이 연결된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보면은 사람 표시와 화면 표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얘를 딱 선택하잖아요. 이 상단 영역에 발표자 오버레이라는 메뉴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작게 크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발표자 오버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보면은 화면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윈도우나 앱, 화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로 뒤에는 이게 공중에 떠 있는 이 화면이 보이게 되는 거고, 제가 앞에 나와 있죠. 이거를 작게 표시하면 옆으로 작게 나오는 거고, 크게 표시하면 제가 중심이 돼서 나오는 그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페이스타임에 반응 효과가 생겼습니다. 이 페이스타임 메뉴를 선택하면은 반응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제스처에 따라서 여기서 다양한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폭죽이 터지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 효과, 상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파리 브라우저에 프로필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프로필이 뭐냐면은 여러 프로필을 만들어 놓고 각각의 그 프로필에 맞게 별도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즉 PC는 하나지만 회사용도 개인용도 브라우저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설정은 위에 사파리 메뉴를 선택하고요. 그럼 프로필 관리라고 있습니다. 프로필 관리 들어가면은 제가 현재 만들어둔 이런 프로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제가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선택해서 이름을 쓰고요. 또 색상은 보라색으로 정하고 생성을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프로필이 만들어졌고요. 즐겨찾기도 새롭게 선택을 할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필로 전환해서 개인 윈도우로 이런 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회사로 변경할 수도 있고, 프로필에 맞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웹 앱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사파리와 연관된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 맥OS에는 기본적으로 앱으로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즉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앱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지금 들어왔어요. 이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화살표가 되어 있는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도개 추가라고 있어요. 어떤 이름으로 추가할지 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넷플릭스 아이콘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를 선택하면 어떻게 달라지나 볼게요. 진짜 앱처럼 화면이 보여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앱으로 등록된 거는 여기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도 앱으로 등록을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앱은 웹페이지를 앱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참고로 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파리에서 개인정보 보호 브라우징이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파일에 가서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윈도우를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은 개인정보 보호 브라우징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개인정보 보호 브라우징 윈도우를 잠그게 되고요. 그리고 알려진 트래커가 해당 윈도우의 웹페이지에서 로드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차단을 합니다. 즉 불안한 사이트다, 그런 곳에서는 이 개인정보 보호 브라우징을 이용해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더욱더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것도 참고로 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애플 기기의 장점은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 모든 것들이 하나의 디바이스처럼 사용이 된다는 건데요.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또 스티커를 보내고 이런 것들도 맥에서도 똑같이 지원하는데, 최근에 iOS 17에서 적용된 라이브 스티커 기능도 똑같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스티커를 만든 건 아이폰에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아이폰에서 만든 라이브 스티커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브 스티커는 이 왼쪽에 메뉴를 누르고 스티커를 선택합니다. 만들어진 라이브 스티커를 여기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라이브 스티커를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뭐 기존에 있었던 기능인데 다양한 메시 효과를 이 라이브 스티커와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라이브 스티커에 메시 효과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효과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은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라이브 스티커와 이런 효과들을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해당 메시지에 대한 답을 하고 싶다. 그 경우는 이 해당 메시지를 길게 눌러보세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답장이라는 기능이 생긴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잖아요. 바로 인라인으로 답장이 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카톡에도 있잖아요. 해당하는 문장에 대한 답변할 때 이게 아이메시지에서도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참고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성과 키보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입력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도 가능하고 음성으로도 입력이 가능해요. 위에 보면 마이크 표시가 있죠? 그러면 마이크 표시가 나와 있죠. 이렇게 음성으로 입력이 돼요. 그리고 제가 키보드로 입력을 했죠. 이런 것들을 같이 혼용하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음성으로도 글 쓰는 것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에어팟 프로 2세대 같은 경우는 iOS 17 업데이트와 아이패드 OS 17 업데이트가 되면서 적응형 오디오를 지원하잖아요. 이것을 맥 OS에서도 똑같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되면은 이 에어팟 프로 메뉴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선택을 하면은 소음 제어 메뉴가 있는데요. 주변 상황에 맞춰서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한 순간, 아닌 순간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적응형 오디오 기능이 맥북에서도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대화 인지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주변 허용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맥 OS 선호화가 되면서 이 에어팟 전환 기능이 더 빨라졌습니다. 아이폰으로 음악을 듣다가 이 맥 OS로 음악을 들으면 바로 연결이 되고요. 또 아이폰으로 소리를 들으면 바로 옮겨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림 앱에서 식료품 목록을 지원하는 그런 변화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맥북에서도 똑같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목록 추가라고 있습니다. 목록 유형이라고 있어요. 식료품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목록을 만들잖아요. 김치 치니까 소스 및 양념으로 자동 분류가 되고, 햄, 육류로 이렇게 미리 알림 통해서 스마트한 장보기도 가능하니까 참고로 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떠신가요? 잘 활용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